전국에 인가 없이 투자자를 모집해 선물 거래 영업을 한 불법 금융투자 업체들이 금감원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3월 소폭 감소했던 가계대출 규모가 4월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계절적 요인 등으로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5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자유화와 개혁, 개방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합진보당 서울시당은 단기위원회를 열어 이석기, 김재현 의원 등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OBS 경제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금융당국 인가 없이 투자자를 모집해 선물 거래 영업을 한 불법 금융투자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오민나 기자입니다. 인가나 등록 없이 파생 상품에 대해 투자 매매 중개업이나 투자 자문업을 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번에 적발해낸 업체는 모두 82곳. 이들은 주로 선물 계좌를 불법으로 대여해 수수료를 챙기거나 사설로 선물을 거래했습니다. 거래소의 시세 정보를 무단 이용해 가상 매매 공간을 만들고 투자자 매매 손익을 직접 정산하는가 하면 투자자 자금을 송두리째 갖고 잠적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정식 선물 거래를 하려면 1,500만 원 이상 예탁금과 증거금이 드는 데 비해 이들 업체는 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면 거래할 수 있어 소액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상당수 불법업체가 주소와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업체명을 수시로 바꿔 추적이 어렵고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해 배상받기 어려운 만큼 투자 전 홈페이지 조회를 통해 꼼꼼하게 살필 것을 주문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적발업체 82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불법 금융투자업체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오민나입니다. 지난 4월 가계대출액이 올해 월 대출액으로는 가장 크게 늘어났습니다. 은행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매달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소폭 감소했던 은행 등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규모가 4월 다시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은 4월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639조 6천억 원으로 한 달 새 2조 5천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달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계절적 요인으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다른 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30대 그룹 종업원 수가 전년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30대 기업의 전체 종업원 수가 118만 5천 명으로 2010년보다 10만 8천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의 6.8%, 상용 근로자의 11.1%에 해당합니다. 지난달 농림수산식품 수출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세계 경기 침체 영향으로 5월 농수산식품 수출 규모가 전년 동기에 비해 1% 늘어난 6억 6천만 달러였다고 밝혔습니다. 부문별로는 수산식품과 신선농산물 수출이 각각 18.8%와 6% 늘었지만 가공식품은 9.3% 감소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대 수출 시장인 일본과 중국 수출이 부진했고 지난해 수출 증가를 이끌었던 담배와 인삼 등의 실적도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한 단가 인하와 기술 탈취 등 횡포를 적발하기 위해 전국 6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가 실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하도급 거래 실태 서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업체는 제조업 2만 3천 개, 건설업 3만 200개, 용역업 6,800개 등 6만여 곳입니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가 원 사업자의 거래 중단 등 보복을 우려해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지 못하는 관행이 이번에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의 해외 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국세청에 알리지 않은 예금주를 신고하면 최대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세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0억 원 이상의 해외 계좌를 갖고 있는 예금주가 자진 신고하지 않거나 자산을 줄여 신고하면 미신고 금액의 10% 한도에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이 1,061조 원으로 지난해 8월 말 1,062조 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도 99조 원으로 지난해 8월 말 102조 원보다 적어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밑돌았습니다. 이는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과 스페인으로의 뱅크런 확산 우려에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부진까지 겹치면서 최근 투자 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자유화와 개혁, 개방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승철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거행된 제57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숭고한 정신과 높은 뜻을 기렸습니다. 한국전 당시 낯선 타국에서 젊음과 생명을 바친 유엔군 참전용사에게도 기쁜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국전 국군 전사자 유해가 처음 국내로 돌아온 것을 언급하며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그들의 유해를 찾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바로 이분들의 유해를 찾는 일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지는 종북 좌파 논쟁을 의식한 듯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호국 영령들의 뜻을 받들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어떤 자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동유럽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로 불고 있는 자유화와 개혁, 개방의 바람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우려되는 유럽발 재정 위기와 관련해선 위기를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비상점검 체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안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우리 젊은 세대 속에서 밝은 희망과 미래를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보훈 제도를 선진화해 유공자들의 희생과 공로를 기리고 예우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이 대통령은 약속했습니다. OBS 뉴스 장승철입니다. 현충일인 오늘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색깔론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당기위를 열어 이석기, 김재현 의원 측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정치권 소식 이성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충일인 오늘 정치권의 색깔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해찬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이 종북 인형 공세를 펴는 것은 악질적 메카시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권 경쟁자인 김한길 후보도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이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라디오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역사와 국민을 위해 시대착오적 색깔론과 사상 검증을 당장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전 위원장의 측근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종북 주사파 논쟁은 2008년부터 불거진 문제라며 이 문제를 갑자기 색깔론이라며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뒤집어 씌우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우 대변인도 북한 인권을 논하는 새누리당에 대해 공안정국 운운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느 시대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인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서울시당은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당규위를 열어 이석기, 김재현 의원 측의 소명을 듣고 있습니다. 당규위는 이석기, 김재현 의원 등이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한 경위 등에 대해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이성빈입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한 서버 3대 가운데 한 대에 대한 자료 추출 작업을 마쳤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일부는 서버 한 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자료를 골라 검찰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을 그제 모두 끝냈으며 어제는 다른 서버 한 대에 대해서도 같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당원 명부 등 수사의 핵심 자료를 확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어제 구속 수감 중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3번째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경남 창원의 한 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경쟁업체를 불법 사찰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박 전 차관을 직권남용 공범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북한 전투기 한 대가 강화도 인근 북쪽 해상에서 1시간 넘게 비행한 뒤 다시 북측으로 돌아갔습니다. 군 관계자는 어제 오후 5시쯤부터 1시간 정도 북한 전투기 한 대가 우리 군이 북한 영공에 설정한 이른바 전술 조치선에 접근했다가 다시 북쪽으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서산과 수원 비행장 등에서 2개 편대를 출격시켜 초계 비행을 하며 북한 전투기의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201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대비한 첫 공식 모의평가가 내일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내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00여 개 고등학교와 270여 개 학원에서 약 67만 5천 명이 응시한 가운데 6월 모의평가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원은 이번 모의평가에서도 지난해 수능과 마찬가지로 EBS 수능 교재와 강의에서 70% 정도 연계해 출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마다 남구에서 열리는 일자리 박람회에 올해도 직업을 구하는 중장년층이 몰려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중장년 어르신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경비직이나 물류정리 등 단순 직종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남인천방송 우종현 기자입니다. 중장년층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인구직 만남회장. 구인 게시판과 상담 창구는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단순한 용돈벌이와 소일거리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생계 유지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일할 때가 마땅치도 않고 저도 쉬운다도시라는 나이가 좀 참 나이가 나이니만큼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넘어지는 세상이니까 일하자는 데도 없고 그래서 한 5개월을 지금 놀고 있다가 최대 65세 이하 중장년층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보니 한두 살만 많아도 밀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야속합니다. 면접에 있어도 나이 때문에 왜냐하면 현재 68세, 65세 미만짜리를 뽑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비토가 나가 지금 두 군데 들린 거예요 여기에. 그래 여기는 사정사정 이력서는 놓고 가는 거예요. 40개 업체 200여 개의 일자리가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채용을 원하는 중장년층 500여 명이 몰렸습니다. 특히 월급 120만 원의 경비 용역직 경쟁률이 5대1 정도로 중장년층의 취업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인생을 이모작하고 50세 이후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새로운 직장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구인 구직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남구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단순 노동직 외의 전문직 등 직종을 다양화해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NIB 뉴스 우종인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오후 늦게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과 충남 서해안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인천 19도, 낮 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상담만 받아도 가입하지 않아도 차량용 청소기가 진짜 무료. 바닥의 흙과 모래를 강력하게 싹싹. 틈새 전용 노즐로 콕 박힌 먼지를 쏙쏙. 강력 흡입 차량용 청소기가 무료. 지금 전화주세요. 다친 피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면 실제 합의한 금액대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보상. 벌금이 있으면 벌금도 보상해드리고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보상해드립니다. 실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화재가 났을 때, 남을 다치게 했을 때도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상. 교통상해 후유장애 시 지급률에 따라 보상.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사망 보상. 여기에 교통상해 입원 일당 입원비와 자동차 부상 치료비도 드립니다. 더 좋은 건요, 갱신이나 할증이 없어서 보험료가 만기까지 한 번도 오르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꼭 동부화재로 가입하세요. 잠깐! 택시기사, 레카 운전자, 긴급 자동차 운전자 등 직업 운전자를 위한 영업용 플랜 별도 가입 가능. 동부화재 다이렉트 운전자 보험. 상담만 받아도 가입하지 않아도 차량용 청소기가 진짜 무료. 바닥의 흙과 모래를 강력하게 싹싹. 지금 전화주세요. 단 이 보험의 일부 특약은 다수 계약시 비례 보상되고 운전자 비용 담보는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080-993-0000 080-993-0000
이상으로 OBS 경제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